김도우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공법 69번을 풉니다. 6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자,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반드시 기본 개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본 개념은 아주 쉽죠.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가 그 가격 상한제를 정해서 그 이하로 분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천정부지로 분양을 하지 말고 경기가 호황일 때 주로 나타나는 정책이죠. 지금 현재는 경기가 호황이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그 시험 문제가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법령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전매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죠. 자, 지정권자가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그 권리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지정하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는 거 첫 번째 암기사항. 자, 의견 청취, 당연히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죠. 자,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자,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 안에 공동주택은 법정된 기준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통보를 해주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후에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주체에게 일반인들에게 공고하게 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해야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사업 주체한테 그렇게 하기는 아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 주체한테 일반인에게 이런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택지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자,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자, 택지비, 토지가, 건축비, 건축, 집값 두 개 포함해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이게 토지 구입비와 건축 건설비도 다 알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은 건축비로만 구성됩니다. 당연히 토지는 분양하지 않죠. 자, 토지 임대부, 토지는 일정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주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일 때는 분양가격은 건축비로만 구성되겠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면 말이 안 맞죠. 토지는 임대로 해서 제공하고 건축만 분양으로 해서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비만 구성이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하면 틀린 말이죠. 건축비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또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자, 직전 올부터 소급에서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그리고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이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률이 10대1, 일반주택 청약률이 5대1을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격 공시는 공공택지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겠죠. 여기는 택지비, 건축비 뿐만이 아니라 간접비도 포함됩니다. 간접비, 그 밖의 비용도 당연히 분양가격에 포함되겠죠. 자, 분양가격 공시에 택지비와 건축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마음대로 높게 분양을 해도 일반인들이 너무 높으면 투기 우려가 없으니까 안 산다 이거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기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공동주택은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싸게 팔아도 된다 이거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관광특구에서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69번 문제 들어갑니다. 6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의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건물, 경제자유구역으로 의결된 공동주택,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건 아니죠. 일반 공공택지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택지비와 건축비가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택지비는 빠지겠죠. 건축비만 구성된다. 이렇게 가야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택지비는 빠진다. 택지는 임대하는 거지 분양하지 않죠. 토지 임대부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택지비는 제외하겠죠. 건축비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다. 이렇게 가야죠. 니은은 틀렸죠. 디귿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간접비도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비 플러스 택지비 그리고 건축비 그 밖의 비용도 분양가격에 공시해야 됩니다. 사업 주체는 택지비, 건축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해서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말은 69번의 정답 옳은 것을 모르고 고른 것은 정답 1번 기억만 옳은 것으로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에 건축비만 구성되겠죠. 택지비는 제외된다. 이렇게 가있죠. 디귿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는데 분양가격 공시하는 내용에 택지비, 건축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이죠. 간접비도 당연히 택지비와 건축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69번 옳은 것은 정답 1번 기억만 맞는 문장이죠.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